하이, 안녕하세요. 28번째 내수공과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적분에 활용해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속도와 거리, 가장 마지막이자 미적분 전체의 가장 마지막 개념이다. 우리 벌써 3월달부터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네요. 자, 수투에서 우리는 이미 속도와 거리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는데 그거 한번 복습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투와 미적분에서의 이 속도, 거리 단원의 가장 큰 차이는 수투에서 움직이는 점들은 반드시 이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에만 해당이 되는데 미적분에서는 어떤 점들? 그렇지, 좌표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들까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2학년 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과 움직인 거리라는 것의 차이를 배웠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0m, 뒤로 100m를 가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 0이지만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100, 뒤로 100건도 어쨌든 100m, 100m 왔다 갔다 했으니까 총 200m를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적분한다? 그렇지, 속도를 적분하는 거였고,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속력을 적분하는 거였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속도의 절대값이온 속력을 적분하면 그게 바로 움직인 거리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우리 위치와 움직인 거리 한번 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에서의 점P의 위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출발할 때 점P의 좌표를 주어졌습니다. 요게 0이니까 사실 별로 문제는 안 되는데, 요게 0이 아닌 값을 가질 때는 위치 구할 때 다 적분해 놓고 마지막에 요 값을 더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0부터 6까지의 사인 2분의 파이 t 자체를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겠죠. 자, 사인 적분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이 등장을 하고요. 요거 2분의 파이 t, 요거 미분하면 2분의 파이가 앞에 곱해지니까 파이분의 1을 요렇게 곱해주셔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그냥 6 넣고 마이너스 파이분의 2, 6을 넣으면 코사인 3파이에서 코사인 0을 빼주면 되겠네요. 코사인 3파이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더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얘가 그렇지, 파이분의 4 요렇게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이 두 번째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0부터 4까지 절대값 사인 2분의 파이 t를 적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 그래프는 복잡한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인 2분의 파이 t니까 주기가 얼마죠? 주기는 얘가 2파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t값이 얼마면 된다? 4면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4가 되면 이렇게 한번 꿀렁한다 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6까지. 자, 그러면 봐봐잉. 자, 6까지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요렇게 있었겠죠. 아이고, 요렇게 6까지 있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사실 위치는 그냥 적분하는 거니까 여기 부분 면적과 여기 부분 넓이가 다 똑같죠. 사인 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고 여기만 더하면 되니까 사실 얘의 위치는 요거 한 칸, 요거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동일한 값을 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문제야. 그럼 0부터 4까지 얘를 절대값을 올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그쵸? 그럼 얘는 결국에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0부터 2까지 사인 2분의 파이 t를 적분한 거를 어떻게? 2배 해주면 된다 라는 건데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결국에는 얘랑 똑같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어차피 요거 두 개는 사라지고 얘만 한 칸 남으니까. 그럼 결국에 얘는 뭐냐? 1번만 구하면 얘는 바로 파이분의 얼마다? 요거의 2배다. 파이분의 8이다. 요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적분에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되느냐? 미적분에서는 수직선이 아닌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 가속도도 구하고 그 다음에 뭐도 구했었다? 그치, 속도, 가속도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도 구할 겁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x, y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t에 관한 식으로 x는 ft, 그 다음에 y는 gt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거예요. 자, 거리,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뭘 적분하자고? 그렇지, 속력을 적분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 미분에 활용해서 마지막 속도, 가속도에서 속도는 어떻게? dx dt, dy dt
이렇게 구했죠. 매개변수 이용해서 각각 미분을 하면 속도고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은 속도의 크기와 동일하다.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각각을 dx/dt의 제곱, dy/dt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준다라는 거 했었죠. 그러니까 요게 속력이니까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적분하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사실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이 좀 복잡고 귀찮아요. 그래서 요 귀차니즘만 잘 극복을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뭐? 그렇지. 속력을 적분하세요 라는 거다. 그쵸? 그러면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dx dt와 그 다음에 dy dt를 각각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요거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2의 t제곱 그대로 있고 코사인 t 그 다음에 그렇지 마이너스 사인 t 곰 미분 써서 이제 우리 인수분해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t 마이너스 더하기 코사인 t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속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루트에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이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요거 제곱하면 2의 2t 제곱이고 얘도 2의 2t 제곱이니까 얘로 묶어낼게. 그러면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 더해져야겠죠. 근데 요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사인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제곱에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요렇게 된다. 그쵸? 요게 뭐가 되냐면 속력이에요. 력. 자, 그런데 오케이 요거 없어지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하면 결국에는 각각 1이니까 얘가 루트의 2배의 2의 2t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적분하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0부터 1까지 루트 2에 자, 얘는 루트 2에 루트의 2의 2t 제곱이니까 루트 2의 t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2의 2t 제곱이니까 얘가 루트 2에 얘가 제곱을 벗을 수가 있으니까 2의 t 제곱이다 라고 들 수 있으니까 요거를 적분하는 것과 같네요. 루트 2는 그냥 상수고 2의 t 제곱 적분하면 요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2-1 곱하기 루트 2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곡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매개변수로 나타낸 이게 왜 우리는 속도와 거리 단원에 왜 나왔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어떤 곡선에서 A부터 B까지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국에는 그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 점 P가 움직인 그 운동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만약에 얘가 갔던 길을 되돌아온다든지 이런 경로가 겹치지만 않는다면 결국에 P가 그리는 곡선의 길이는 점 P가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와 동일하겠죠.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곡선의 길이 L을 뭐라고 할 수 있냐? 움직인 거리, 즉 속력을 적분한 움직인 거리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곡선이 또 있을 수 있냐면 매개변수로 표현하지 않은 곡선 볼게요. 그냥 매개변수가 없이도 y는 fx다 라는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곡선 위의 점에 자, 여기서 여기 t에서의 위치를 우리는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얘가 결국에는 매개변수로 굳이 y는 fx를 표시하자면 x는 t, y는 ft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 A부터 B까지의 곡선의 길이는 그렇지. 시각 A부터 B까지 점 P의 이동거리와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다른 게 자, 그럼 마찬가지 아까 우리 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A부터 B까지 루트에 뭐가 돼요?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의 적분이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 dx dt가 얼마예요? 그냥 미분하면 1이지. 오케이. dy dt는 뭐가 돼요? f't다 라고 들 수 있으니까 요럴 때는 식이 어떻게 간단하게 바뀔 것이냐? dx dt가 1이고요. 그 다음에 dy dt가 f't니까 1 더하기 f't의 제곱을 적분하는 것과 같다 라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여기에 t가 아닌 어떤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곡선의 길이 만약에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곡선 위에
점에서 A부터 B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움직인 거리랑 똑같다. 그래서 얘를 그냥 속력 적분한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냥 y는 fx, 매개 변수를 굳이 표현하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결국에 내포하고는 있는 의미가 x는 t와 y는 ft라고 굳이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둘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dx dt가 1이고 dy dt f't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3코사인 t, 3사인 t 매개 변수 이용해서 표현한 이 곡선에서 0부터 2파이까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차근차근 구해주겠습니다. 일단은 매개 변수 보이면 dx dt, dy dt부터 구하자고요. dx dt는 마이너스 3사인 t, 그 다음에 dy dt는 3배의 코사인 t 라고 들 수 있겠죠. 자, 0부터 2파이까지의 길이는 0부터 2파이까지를 적분하면 돼. 뭐 속력을 적분하면 되니까 요거 제곱하면 9 사인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9 코사인 제곱의 dt죠.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가 뭐야? 루트 1이니까 루트 9. 결국에는 0부터 2파이까지 누구를 3을 적분하세요 라는 것과 같죠. 3 적분하면 3t, 0부터 2파이까지 하면 얘가 결국에는 그 길이가 6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y는 fx다 라고 표현된 i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l은 0부터 1까지 루트에 1 더하기 f'x의 뭐? 그렇지, 제곱을 적분하면 되는데, 자, 요 함수를 내가 fx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f'x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또 제곱을 할 거예요. 자,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미분을 한 i를 제곱을 하게 되면 밑에는 4가 되고요. 얘가 2의 2x 마이너스 2배의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내가 1만큼을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루트의, 자, 4의 2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에 여기에 1이 더해지는 거니까 4분의 4가 더해지는 거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안쪽에 있는 식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요런 아이들은 반드시 루트를 벗을 수밖에 없게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벗는 경우들이 99%가 됩니다. 요거 잘 보면 요거 안쪽에 있는 식이 결국 뭐가 되냐면, 그렇지,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전체를 제곱해 준 거를 루트 씌웠으니까 결국 얘는 뭐 0부터 1까지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적분해 준 것과 같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계산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그림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거다, 그쵸?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그 탐구 보고서 주제로서도 하나 넣어놓고 또 여러분들이 익히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본 거, 알고 있는 건데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다 라는 거죠.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직선 위에 이렇게 굴렀을 때, 마치 굴렁쇠를 굴리듯이 굴렸을 때 어떤 임의의 점이 그리는 그 자취를 우리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와집에 이렇게 이용되기도 하고, 최단 강하곡선이라고 해서 그냥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 그냥 곡선으로 내려오는 거, 세 가지 공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에서 떨어지는 공이 가장 빠르게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선조들이 기와집에 이 구조를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한 게 빗물이 빨리 떨어져서 여러가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아이들인데 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매개 변수 이용해서 방정식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방금 구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과정이랑 동일한 과정을 품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자, 원이 있고요. 원에서 세타만큼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P가, 얘가, 여기 있는 원이 요렇게 세타만큼 굴러가면서 P가 P'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PH의 길이는 PH, 얘가 굴러간 길이는 결국에는 요 길이와 같죠. P'과 H의 길이, 요 곡선의 길이와 요 직선 PH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의 원의 중심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원의 중심의 y좌표는 무조건 r이겠죠. 그냥 쭉 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얘의 x좌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P'H라는 곡선의 길이, 즉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r 세타죠. 그러니까 요 반지름 곱하기 세타 r 세타입니다. 근데 얘는 PH의 길이와 동일하죠. 오케이, 그러면 끝났네. 얘가 r 세타 콤마 r이다 라고 둘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방정식을 매개변수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P'의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 x를 t에 관해서 y를 t에 관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P'의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낼 거. 자, 그러면 요 길이, 자, P'Q의 길이는, 자, 요 길이가 r이고요. 요 반지름 r이고요. 자, 요게 세타니까, 그렇지. P'Q는 r 사인 세타라고 둘 수 있겠고, OQ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다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P'의 점을 구하기 위해서, 자, P'의 점의, 즉,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PH의 길이에서 뭘 빼주면 돼요? H'의 길이를 빼주면 되는데, PH의 길이가 결국에는 이 원의 중심의 x좌표 r 세타고요. 그 다음에 HH' 요 길이는 뭐예요? 아까 구한 P'Q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얘를 r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자, y좌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y라고 하는 거, 자, x, 요 점의 y좌표는 결국 요 길이를 뜻한다, 그쵸? 요게 y고, 요게 x잖아요. y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그렇지, oh라는 거에서 뭐가 빠져주면 돼요? oq가 빠져주면 되겠죠. 근데 oh는 r이고요. 거기서 뭐가 빠져주면 된다? r 코사인 세타가 빠져주면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매개변수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 x는 r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y라고 하는 것은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요렇게 표현된 방정식은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한 바퀴 굴렸을 때 나타나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면 이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바퀴 굴렀잖아. 이동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렇지, 2파이까지 이동을 했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되면 돼요? 그렇지, 움직인 거리니까 속력을 적분하면 되겠네. 근데 dx, 여기서는 t가 아니라 지금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d세타 제곱 dy d세타를 각각 제곱을 해서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구해봅시다. dx d세타는 뭐가 돼요?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dy d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1 r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냥 상수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에 코사인을 적분했으니까, 미분했으니까 플러스 r 사인 세타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얘가 뭐가 되겠느냐? 0부터 2파이까지 루트의 dx dt 요거 제곱할게요. 그럼 r 제곱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r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얘를 적분하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r 제곱으로 묶어내고 걔가 루트 밖으로 나오면 그냥 r이 되겠죠.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남은 애를 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이니까 또 더하기 1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식을 잘 한번 보면 여기가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요 식을 잘 보면 2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루트 2가 앞으로 벗어나가서 루트 2r은 0부터 2파이까지 뭘 적분하는 것이냐? 그렇죠.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적분해야 됩니다. 아,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우리는 그냥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적분할 수 있는데 이 루트 쓰고 있는 거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얘는 살짝쿵 우리 코사인의 덧셈 정리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코사인, 얘가 만약에 뭐의 제곱으로 된다면 루트를 벗고 간단하게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코사인 2분의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라고 들 수 있죠. 그럼 우리 코사인 덧셈 정리는 코사사잖아. 그러면 코사인 이거
코사인 이거니까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라고 둘 수가 있고요. 얘를 우리는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아하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거를 여기다가 숑 하고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안쪽에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루트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죠. 그럼 이게 없어지고 결국 얘가 뭐가 되냐면 루트 2의 사인 2분의 세타 루트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만 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거 길이 구하는 것까지 조금 심화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이클로이드 곡선 막 인터넷 찾아보면 혹은 문제집에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곡선의 길이에 해당된다. 매개변수의 방정식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얘를 곡선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속도와 거리. 결국에는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적분을 하면 된다. 그리고 곡선에서 좌표 평면 위의 곡선의 길이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결국에는 움직인 거리와 동일하다라는 거 이용해서 거리까지 구하는 거 연습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개념이 끝이 났고요. 이제 남은 말하기 수행이랑 기말고사 잘 보고 1학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합시다. 끝!